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역사의 희생자이면서도 망각 속에 사라졌던 우리네 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게이코, 시즈코, 히토미, 가요코, 시즈코. 70여 년 전 중국과 필리핀 등 각지의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간 한국 여성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막막한 오지에서 여성들은 또다시 일본군 트럭에 실려 전쟁이 일어나는 최전선의 위안소로 내몰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연고 하나 없는 타국 땅에 버려졌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단 하나의 서류도 없다가 처음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할머니의 모습. 마음속 깊은 슬픔 위에도 굳은 살이 앉은 듯 당시 위안소가 자리했던 터를 거니는 할머니들의 모습. 세월이 흘러 우리말은 다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은 정확히 대한민국 지도를 가리키는 모습까지. 사진 속에 담긴 할머니들의 모습은 타국에 남겨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 안세홍 작가는 지난 2001년 한국정신대 연구소와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를 파악하고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30여 명의 할머니들의 삶은 가혹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안 작가는 기억했습니다. 2003년 안 작가 카메라에 담긴 할머니들의 사진들은 겹겹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소개됐습니다. 프로젝트명인 겹겹은 할머니들의 깊게 패인 주름과 70여 년 동안의 가슴에 겹겹이 쌓인 할머니들의 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그 주름이 굉장히 촘촘히 겹겹이 있어요. 어떤 세월의 그런 굴레라든가 그런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리고 또한 그 할머니들의 그런 내면 속에서 그런 70년 전에 당한 고통이지만은 그게 끊이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그냥 커다란 덩어리가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흑백의 사진을 통해 작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부각하고 망각 속에 흘러가 버린 시간의 안타까움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또 사진에 담긴 할머니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과 여성,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일본 니콘 살론과 마찰을 겪었던 전시회에 대해 안 작가는 일본 우익단체의 압력보다는 니콘의 모 회사인 미츠비시사의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당초 안 작가는 니콘 살롱으로부터 구체적 이유도 없이 전시회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니콘이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어떤 그 모기업인 그 미쯔비시에 의해서, 전범 기업인 미쯔비시에 의해서 그 지시가 내려왔고, 그리고 니콘은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중지를 시킨 그런 사례였습니다. 도쿄 전시회는 전시회 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도쿄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곳, 오사카 전시회는 여전히 무응답 상태입니다. 안 작가는 지금도 전시 취소와 니콘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연대 성명서 운동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마치고 오는 10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들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3년 뒤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시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대만, 일본,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촬영한 작가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꿈에 불러본다 한들 가보지 못했던 조국, 그리고 고향. 할머니 얼굴에 남겨진 주름은 세월의 흔적뿐 아니라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었습니다. 안세홍 작가의 이번 겹겹 프로젝트 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정부가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한 데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의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이번 재가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과 지역에서 추천받은 주민 대표들과의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정치권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31명으로 구성된 탈핵 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전력난을 이유로 위험천만한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여부는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고 재가동을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 1호기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여전하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과 함께 용산 참사로 구속된 철거민들을 사면해달라는 청원서를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4대 종단 대표들은 청원서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구속된 철거민들에게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3년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아픔이 계속되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며 종교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용산 참사는 철거당한 세입자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사전 대비가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현장은 여전히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다며 참사 책임을 온전히 철거민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내린 폭우로 700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2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베트남이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해 쌀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베트남 국영라디오 방송인 베트남의 소리를 인용해 찌영덩상 베트남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 중인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쌀 5,000톤 지원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북한의 식량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WFP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북한의 요청으로 336톤의 식량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UNDP 유엔 개발 계획은 이번 홍수로 북한의 장기적인 식량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다음 달부터 2달간 유엔 조사단이 북한 식량난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소모적 이단 논쟁을 중단하자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교연 측은 내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6일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상호 비방과 소모적인 이단 논쟁 중지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4개항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합의서 서명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효샘 목사, 입회인으로는 기독시민운동 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가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교연은 바른신앙 수호위원회 이름으로 한기총 홍재철 목사를 이단 연루로 조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 방송 보도가 이루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방송국의 기사 삭제를 요청하기로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언론에 한교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사과하고 진행 중인 한교연 김효샘 목사와 정군두 목사의 명예훼손 고발건을 취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서에 대해 한국교회연합 김효셉 대표회장이 적절한 내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사전 논의 단계에서 합의서 서명을 만류했지만 지난 토요일 김효셉 대표회장 혼자 서명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재철 목사를 비롯한 8명에 대해 이단 혹은 이단 연루 조사 연구를 하기로 한 한교연 바른신앙 수호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효셉 대표회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경위를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대표회장의 화해 정신은 존중하지만 이는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1차 회의에서의 결의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원회 연구 결과는 9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넓은 의미로 수용하는 대표회장님의 그런 견해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해서 지난 1차 회의 때 결의한 것을 시행하기로. 한편 이번 바른신앙 수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김효셉 대표회장이 합의서와는 별도로 연구위의 연구조사도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 내용과 연구위의 조사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회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증폭되는 대목입니다.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김효셉 목사와의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교연과 한기총 대표회장의 이번 합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번 합의가 한교연 측의 이단 연구 조사를 상당 부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기총을 개혁하겠다고 출범한 한교연이 논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단 연구에 스스로 제동을 걸어서 정체성마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 연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공인된 전문가가 철저한 신학적 바탕 위에 엄정한 객관성을 담보한 상태로 진행돼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행해지는 이단 판정과 이단 해제 혹은 야합은 모두 경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WCC에 관한 소개와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WCC란 무엇인가 소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전체 16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는 WCC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말하는 일치, WCC의 교회론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WCC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의심, 용공 의혹, 자유주의 신학과 다원주의 주장 등에 대해 WCC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항목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책자는 WCC 총회 한국준비위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48년 설립된 WCC는 세계 140개국 349개 교단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전 세계 5억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교회 협의체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폭탄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6일 밤 나이지리아 중부 오티테에서 또다시 무장괴한들이 교회를 습격했습니다. 무장괴한들은 예배를 보던 교인들에게 총기를 난사했으며 최소 19명이 숨졌다고 현지 군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정확한 부상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당국은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타고 달아난 범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들이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5일에는 나이지리아 동북부 요베주의 다마투루시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군인 6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 소속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으로 올해 들어서만 650명 이상이 이 같은 테러에 희생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녹조 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단체들은 녹조 현상은 고인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져 하천이 고인물의 특성을 갖게 됐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교육감들이 학교 폭력 학생의 가해 기록을 학생부에 남기도록 한 지침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가부는 해당 교육감이 맡고 있는 전북과 강원 지역 학교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교육감들은 이러한 조치가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메가처치 해몬드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잭샷 목사가 교인인 10대 소녀와의 성추문 문제로 교회로부터 해임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잭샷 목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한편 교회는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순례기도회가 오는 14일 임진강역 광장과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여전히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해운대 해수욕장을 포함한 남해안에서는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이한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겠으니 휴가 중인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4도, 광주 33도, 강릉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영향으로 목요일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도 30도 선으로 내려가면서 폭염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